주식시장 정말 위기일까요? 아니, 2020년 역사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는 바닥권 악재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그 미국과 이란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악재들이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여러 기타 국가 증시의 어떤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 주식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증시 바닥권에서 악재는 엄청난 기회였었죠. 2018년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증시 자체는 2019년도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여줬고, 여기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은 앞으로 더 나은 자료로 인사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자료들을 문서화해서 수익매 어플리케이션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치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수익맨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설정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유튜브 수익맨 영상 하단으로 내려보시면은요, 바로 여기죠. 수익맨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버튼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고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추천주, 강의, 자료, 그동안에 추천드렸었던 내용들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마 괜찮은 수익이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종목들의 어떤 매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자세하게 올려드렸고요. 이렇게 수익 추천주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법 강의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번에 급등주 검색 시까지 제가 공개를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추천주들의 어떤 그 명분이라든지 매수 타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출퇴근길에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셔도 아마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자료들을 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계획이기 때문에요.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어플이 깔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맨 어플 하나로 2020년 대박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제가 가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정말 위기일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라는 말이 나올 때가 항상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종합 주가지수 차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종합 주가지수 차트를 이제 보기 전에 자세히 그 전에 이제 설명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제 주식 공부하시면서 가장 기초면서 가장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죠? 정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배열은요, 제가 일정 부분 좀 수정을 했는데요. 나름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이 30이고요. 빨간색이 60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122평선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5, 20, 60, 120을 많이들 활용하시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배열 순서대로 차트를 보시면 정별이 되어 있을 때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30, 60, 120 배열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게 되면은요. 잘 아시다시피 정배열 구간은 잘 갑니다.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죠. 색깔을 보게 되면은 검, 빨, 초록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30, 60, 120이죠. 자, 그럼 정배열 구간이죠. 정배열 구간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어도 다시 회복이 되어 올라갑니다. 정배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변동성을 줍니다.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변동성을 줍니다. 다시 올라가죠. 반대로 역배열. 여기 화면 보면 120, 60, 30 배열선으로 이제 뒤집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우리가 이제 역배열이라고 하죠. 이런 자리는요. 잠시 잠깐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요. 다시 빠지고요. 잠시 잠깐 조금 올라가나 싶어도 다시 좀 흔들리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역배열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배열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30, 60, 120 배열이 되니까요. 정배열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배열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변동성이 생겨도 다시 올라갑니다. 바로 이 자리부터가 정배열 구간이 되는 거죠. 여기는 배열 순서가 30 그리고 120 그리고 60 배열이기 때문에 박스권 배열이죠. 박스권. 박스권 배열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빠지고 또 다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떨어질 듯 하면서 안 빠지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배열화 되기 위한 과정이 박스권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반등이 나와서 배열 순서가 바뀌어서 여기서부터 30, 60, 120 배열로 바뀌는 거죠. 색깔 순서가 다르죠. 왼쪽에 박스권 배열을 보면 검정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검, 초, 빨. 근데 여기는 이제 색깔이 다릅니다. 검, 빨, 초가 되죠. 정배열이 되는 거죠. 지금은 정배열 구간입니다. 근데 이 정배열이라는 것이 쉽게 정배열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올라갔다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배열 순서가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 배열 순서가 바뀌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정배열로 이제 바뀐 상황이고요. 이 정배열을 바뀌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역배열에서 박스권 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지금 현재 배열이 정배열화가 된 거죠. 근데 정배열이 된다라고 해서 뭐 매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중간중간에 변동성을 찾아오거든요. 그렇죠? 그 변동성을 이제 일정 부분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시장 분위기라든지 종목의 흐름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치는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이 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뭐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악재 변수가 터지면서 변동성을 주긴 했지만 그 정도 악재에 요 정도 하락폭이라고 한다라면은 증시는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증시가 마이너스 2, 3% 막 급락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다. 이유는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주가 자체가 2019년도까지 빠졌으니까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이 정도 빠졌으면 올라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시장을 예측하는 거지만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많이 올라가면 호재가 있어도 떨어지고요. 많이 빠지면요. 악재가 있어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주식시장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이 있죠. 항상 고점에서는 호재가 나왔고 항상 바닥에서는 악재가 나왔다. 올라가면 호재, 떨어지면 악재. 항상 그랬죠. 바닥에서 악재, 올라가면 호재. 지금은 악재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동안에 사실 더 많았었고요. 뭐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이렇게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약간의 조정을 줄 수 있는 악재가 나왔는데요. 크게 변동성을 주진 않았습니다. 악재 대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려놨었죠.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셀프 방법이 있다고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하나쯤 알아놓으면 시장 방향성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종목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시장은 때가 되면 또 올라가거든요. 또 올라갔을 때 대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장이 빠질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어요. 장 빠질 때 나타나는 징후. 첫 번째로서는요, 차트를 통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트가 아니더라도 종목들의 흐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서는 종목의 흐름, 두 번째 것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 얼마 전이죠? 그렇죠? 장 빠지기 전. 장 빠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이제 펼쳐질 테니까요. 고점에서는 항상. 장 빠지기 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면요. 잡주들이 움직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요. 뭐 100% 다 잡주라는 건 아니지만은 첫 번째로서는 부실주가 강세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서는 우선주가 강세를 보여주고요. 세 번째로서는 신규주가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특징을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부실주, 우선주, 신규주의 특징을 아시나요? 굳이 특징을 딱 꼽자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메이저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종목이라는 얘기죠. 무슨 뜻이냐? 상위 1%들, 즉 외국인들이나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부실주를 사지 않습니다. 부실주를 포트에 편입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실주가 올라가고 강한 이슈를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로 이 시장에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다라면은 저런 종목이 올라가겠습니까? 시총이 높은 종목들,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전방산업 쪽 시총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고 부실주가 움직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메이저급들은 손을 안 대고 있고 그냥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실주가 일단 올라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서. 두 번째로서는 우선주인데요. 왜 우선주가 강세를 보이냐면 장 빠지기 전에 우선주는 거래량이 없어요. 평상시에 뭐 만주, 뭐 몇천주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큰 손들, 즉 다시 말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손을 대야지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손을 안 대면 그런 종목들은 꼼짝을 안 하죠. 그런데 세력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하다 보니 이 우선주처럼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다 손을 대서 작전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신규주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관 투자자들은 신규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주는 이미 장외에서 이미 고평가가 된 상태에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물량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기관들은 저 신규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신규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떤 좋은 리포트, 좋은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신규주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장 빠지기 전에 보통 보면 이런 신규주들이 또 올라갑니다. 메이저급들이 관심사에서 벗어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부실주, 우선주, 신규주 강세. 그래서 사실 장 시작하고 나서 올라가는 상승 종목들만 분석을 해도 대략적으로 장세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 3일 그 안에 이상하게 잡주들, 부실주들이 급등이 나오거나 막 우선주가 올라가거나 거래소에서 신규주가 움직이면 아 이거 뭔 일이 생겨도 생길 가능성이 있겠다.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의 흐름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서는 차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아주 간단하면서 정확도가 높습니다. 주가가 일단은 떨어지려면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이미 기본적으로 바닥권에서 상승이 이렇게 나와야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수 상승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갭. 붕붕 띄우면서 올라가죠. 갭을 메꿔주지도 않고, 그쵸? 이렇게 붕붕 띄워주면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느껴지죠. 굉장히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실속이 별로 없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자리 보면은요. 주가 상승률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54% 상승 마감입니다. 1.54% 강세 마감이죠. 그런데 시초가가 1.28%입니다. 시초가가.
그러면 대략 한 2.5% 정도밖에 안 올라간 거거든요. 그쵸? 네, 몇 프로 안 올라간 거죠. 그런데 1.5% 정도 강세 마감이라고 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강하다고 느껴지지만 장중으로 봤을 때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거의 박스권의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선 장중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척을 하는 거죠. 시초가 갭을 띄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런 갭 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갭 상승.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봉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 양봉이라든지 봉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 첫 번째 정리를 내려보면 첫 번째 갭 상승이 나옵니다. 이거는 강한 척을 하는 거다. 자, 두 번째 짧은 양봉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짧은 양봉은 무슨 뜻이냐? 양봉이긴 한데 약한 양봉이다. 증시는 강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강한 걸 원하는 거거든요. 잘 버틴다. 잘 버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강한 걸 원합니다. 짧은 양봉이라는 것은 약한 양봉이라는 거거든요. 약하다. 양봉인데 약하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겠죠. 세 번째, 음봉의 횟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음봉의 횟수. 음봉이 많아집니다. 어떤 특정 가격대 위에서 이렇게. 근데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에서 음봉이 연속해서 두 번이 나오면은 좀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음봉 두 번, 음봉 두 번 연속해서. 그럼 약간의 변동성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올라가는 자리에서. 자, 그러면 이 음봉 횟수가 많아진다는 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매도세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갭 상승인데 강한 상승이 아니고 강한 척을 하는 상승에 양봉이 나오지만 봉의 길이가 짧다. 매수세가 약하다. 음봉이 많아진다는 것은 매도세가 증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변동성이 발생이 됩니다. 변동성. 이런 특징을 보여줄 때는 전략을 세워야죠. 비중을 좀 줄인다라든지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매수가와의 차이가 크지가 않으면 정리를 한다라든지 또는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매를 좀 제한을 둔다라든지 매매 횟수를 줄이고 비중을 평상시보다 훨씬 더 낮게 들어간다라든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장이 빠질 것으로 판단되면 소극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하면서 변수에 대한 부분을 좀 피해야 된다라고 보여줍니다. 예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어떤 기법에 대한 영상 자료를 예전에 남겨놨는데요. 제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자주 찾아와요. 흔한 일입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 다음에 매매하시다가 요런 특징이 나왔을 때 피해가야 되는구나. 내가 매매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매매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전략들이 나옴으로써 손실 최소화 전략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시는 지금 현재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적 변동성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하고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이 전기전자가 지금 현재 수급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다가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종가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전기전자 쪽에 대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IT 부품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떤 여러 업종이 있죠. 네, 기계 업종, 뭐 종이 목재, 제약,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그중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주도성을 갖고 주가를 올리고 전방 산업을 올리겠다는 뜻과 같거든요. 근데 주가 자체가 강한 반등과 지속성을 보여주려면 기본적으로 내수주보다는 전방산업 쪽을 일단은 건드려줘야지 주가가 연속성을 갖습니다. 더욱이나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거의 다 좋습니다. 중소형주들이. 그러니까 실적 좋은 중심으로 일단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바닥권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2020년은 뭔가 새로운 어떤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증시 자체가 변동성이 왔습니다. 거래소도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변동성이 왔지만 보세요. 생각보다 저는 선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초대형 악재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악재라고 한다면 4~5% 정도가 쫙쫙 빨리거든요. 하루에. 근데 오늘 사실 뭐 거래소도 제한적이고 코스닥도 사실 요 정도면은 저는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지금 이 자리가 바닥입니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때로는 예측이 필요하지만 장이 빠질 때는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확인. 예측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선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예측보다는 이런 반등에 대한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증시 보면 장이 빠진 만큼의 어떤 그 종목들의 어떤 그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종목들도요. 제한적이었죠. 강하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조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요. 재무제표 좋고 바닥권 종목들, 안전한 비중 들어갔다고 한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유를 찾으시길 바랐고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차트를 통해서 시황을 예측하는 방법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종목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우선주, 부실주, 신규주들이 잘 가더라. 특별하게 잘 가더라. 차트는 뭐 갭상승, 짧은 양봉, 음봉 회수가 증가하더라. 요거 두 가지만 좀 알아두셔도 이 다음에 매매하시면서 변수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좀 공부해 놓는 것이 향후 내 계좌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심리적인 어떤 그 조절만 잘하면 된다라고 보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여유를 갖고 유연한 자세로 매매를 하시고요.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2020년 준비 잘 하셔서 꼭 대박 내시길 바랍니다. 대박 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노력과 열정이 있으니까 다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신경 써서 제가 수익매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자료를 더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또 설치를 아직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뭐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쉬워요. 유튜브 영상 있죠? 유튜브 수익매 영상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요. 여기요. 수익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 요 밑에 주소가 나와 있는데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클릭하시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요. 그냥 금방 설치되거든요. 뚝딱. 무료니까 뭐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요런 이제 어플이 만들어지죠. 언제 어디서든 출퇴근길 그렇죠? 이렇게 네, 운동하시면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수익 추천주 들어가면 제가 이제 앞으로도 종목 자주 올려 드릴 거예요. 들어오셔서 좀 종목들 좀 확인해 가시고요. 또 기법 강의 강좌도 많이 올려 드릴 예정이거든요. 네, 이런 데 들어가면은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제공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의 변동성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요. 준비만 잘 하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